계속해서 우리가 돈에 관한 사고방식에 전한 12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 세계 통장의 마무리를 짓는 날입니다. 음, 보시죠. 마무리 짓는 게 반가우신 것 같습니다. 어디 있으시죠? 자, 이제 부를 축적하는 과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이지만 그것은 간단한 과정만은 아니다. 네, 우리 프랭클린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세계의 통장을 가지고 목적을 부여하고 역할을 구분하면 그대로 이제 실행하면 되는 건데 수많은 사람들은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행을 못해요. 가장 문제가 바로 이 실행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행을 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실행을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그 부딪힘 속에서 또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또 선택들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들은 우리의 가장 집중되어져 있는 어떤 것들이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거기에 집중을 하려고 하면 만물의 영장에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어느 곳에 가고 어떤 결정들을 하고 이러한 일들을 줄여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일이 당신의 삶에서 그닥 중요하지 않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다.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신분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번다는 것은 이 이론을 믿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론을 믿질 않아요. 그리고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의 정의도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앉아만 있는 사람, 즉 시간만 보내는 사람, 그리고 진짜 신실한 사람, 그리고 앉아는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경험한 경험치로만 그 신념, 믿음을 정의하는 사람. 그래서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삶이 변하지 않고 능력이 없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념, 믿음은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돈을 관리하는 걸 재정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재무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몸을 오랫동안 쓰는 능력을 지구력이라고 얘기하고 크게 봤을 때는 체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믿음도 능력이고 이게 실력이라는 얘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내 믿음의 그 대상이 누구냐, 무엇이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의가 믿긴 믿죠 라고 하는데 믿으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오늘 우리 그 슬리밍고 점점 워크숍이 있어서 조금 전에 제가 카메라를 보니까 우리 부산의 이재은 우리 점장님께서 열심히 지금 운전하고 계셔. 아마 경기도 병점으로 지금 오고 계신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저분이 물론 길을 아실 수도 있지만 내비게이션을 찍으셨을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찍고 나서 어떻게 하죠? 내비게이션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믿음의 첫걸음 아닙니까? 근데 내비게이션을 걸어가면서 보고 가면서 이거 참 의심스러운데 이 길이 이거 진짜 가는 거 맞아 이거? 병점으로 가는 길?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1시간 정도 가다가 아직 병점이라는 이정표 표지판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대구 정도 갔을 거야. 부산에라면 1시간이니까. 그죠? 대구만 보인다 이거지. 선산 이런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문경.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 저기 병점 가는 거 맞아 이거? 이거 의심스러운데. 이렇게 하면 못 가는 거야. 우리는 알면 해야 되고 믿어도 실천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왜 안 할까? 왜 안 할까요?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믿음이 안 온다는 건 뭐죠? 지금 현재 내가 내 경험치나 내 과거의 사고방식에 갇혀서 알긴 아는 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을 방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긴 아는데 맞긴 맞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건 아는데 이런 것들 있죠.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긍정 속 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존벌레처럼 앉혀져 있어요. 가난의 씨앗입니다. 이게 바로 긍정적 부정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 사고방식에 내 지금 오늘의 나의 생각에 이 긍정적 부정이 있진 않은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요. 지금 이 세 개의 통장대로 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딱 두 가지입니다. 예, 아니면 아니요. 자, 왜 안 하고 계시죠? 라는 안 하고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알긴 아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맞긴 맞는데 그거 이론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요. 저희는 기필코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방법이 평범한 사람들이 재정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여기에 기술적인 것들이 들어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술이에요. 믿질 않으면 못해. 저처럼 단순한 사람들은 믿어요. 그게 참 축복이야. 제가 단순한 게. 복잡했다면 어줍지 않은 상식으로 계속 이 단순한 논리에 정면 반박을 합니다. 그거 한다고 되겠어. 그거 한다고 뭐 돈이 바뀌겠어? 예, 돈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첫걸음입니다. 학습의 첫걸음은요. 이것으로 내가 변화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거 없으면 아무리 좋아서 아침 7시에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여기 와 있어도 그 시간은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매일 그냥 나 오늘 여기에 출석했어 라는 약간의 보람만 느낄 뿐이지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통장의 잔고가 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통장에 대한 아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지난 시간 다 전달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바로 이 표예요. 이 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유를 해 드릴 건데 솔직히 이게 지금 시대 이게 프랭클린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제 책인데요. 프랭클린 다이어리에 이 표가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프랭클린 이 세계의 통장 시간을 할 때 알려드렸던 뱅크 샐러드라는 앱이 있죠. 그 앱을 사용하면 이게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거는 눈으로 보고 가시고 실천적으로 여러분들이 앱을 쓰는 게 익숙치 않고 내가 정말 내 자산을 매일매일 데일리로 한번 관리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걸 쓰셔도 무방합니다. 윗단에는 여러분들의 이제 소득이 이제 표시가 되고요. 월별로 1년 단위로 이제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내가 급여가 얼마였고 보너스가 얼마고 또 추가적인 사업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이 얼마였고 그래서 내 이번 달, 즉 그 달에 소득이 총계가 얼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록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소득이라는 건 세금과 4대 보험 같은 것이 공제가 되고 발생이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직장인 기준으로 이게 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용보험이나 연금 같은 것들이 어떻게 공제가 됐는지도 여러분들이 명세서를 보게 되면 나오죠. 그래서 소득은 공제액을 빼고 실수령액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제 지출 우측에 보시게 되면 월간과 정기와 기타라는 건 급변적으로 갑자기 생긴 지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출하고 났을 때 잔고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람마다 보는 방식이라든지 보기 편한 기준이 다 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이 표를 여러분들이 또 각색을 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각색해서 쓰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뱅크샐러드 앱을 매일매일 데일리로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좀 효율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봤을 때 그달의 수입과 예산을 세우게 되면 이제 월간 지출 양식을 세부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즉 이번 달에 내가 어떻게 돈을 쓰겠다라는 계획을 미리 잡아놓는 거예요. 어떻게? 3개월 정도의 평균치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이제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잘 관리하는 방법이고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일수록 여러분들이 재정 관리를 아주 충실하게 잘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들은 지출은 여러분들마다 다 다르니까 예시만 잠깐 들으면 뭐 식비, 뭐 집세, 대출을 받으시면 대출, 그다음에 관리비도 세부 항목이 또 있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무시 못하는 것이 항상 관리되어져야만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측정을 해야만 관리하고 개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 통신비, 의료비, 우리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를 착용하시는 분들은 또 근골격 질환은 조금 비용 지출이 남들보다 덜 하겠죠.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학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고객들에게도 이런 얘기들을 해주실 수도 있겠죠. 왜 의료비를 우리가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자동차 경비, 또 여행 경비,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돈들을 항목을 쭉 나열을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얼마만큼의 돈이 지출이 되고 있는지도 정리를 하고 그 달의 총계를 합산을 해보면 이게 내 이번 달에 월간 지출이 계획 예산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1년으로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 연 지출 예산으로 바꿔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돈을 관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표가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시기 편하게 해놓은 거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차를 고치면서 타는 주의예요, 저는. 그래서 좋아하는 차를 고쳐야 될 때 필요하게 그 달에 또 나간다면 그게 이제 이건 정기 지출이에요. 즉 1년 동안 지출이 돼야 되는 정기 지출. 매월 지출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그래서 뭐 차량 정기 검사, 정비, 건강 검진 비용, 경조사 및 선물, 여행 뭐 이런 것들이 다 정기 지출을 위한 예산을 또 세워 놔야만 어떤 일이 발생이 됐을 때도 그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준을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양식 필요하시면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냥 듣고만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적에 맞게 구분하고 역할을 부여하면 시스템이 구축된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목적에 맞게 구분하고 역할을 부여하면 시스템이 구축된다.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통장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에다가 각각의 역할을 부여했죠. 마스터 통장, 그 다음에 월간 지출 통장, 그리고 정기 지출 통장. 그래서 이 통장들이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 통장들을 정한 대로 실행을 하셔야만 여러분 통장에, 특히 마스터 통장에 물이 고이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 마이너스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이너스면 답은 자명하죠. 두 가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일을 더 열심히 해라. 두 번째, 내 소득 외에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들어라. 답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든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일을 하든지. 근데 이 직장인들은 솔직히 한계가 있어요. 그죠? 사장님, 저 오늘 10시간 더 일할 테니까 월급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우리가 창업을 하신 분들이고, 혹은 지금 뭐 직장인들이 또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회사의 시스템이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시스템 구축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시스템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좀 지어 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건 뭘까요? 시스템이 뭘까요? 시스템은 모든 세상의 효용성을 추구하는 곳들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가장 그 산업에 축적된 노하우가 직결돼서 하나의 문화처럼, 하나의 본능처럼, 하나의 DNA처럼 그대로 실행하게 되면 되는 거. 그래서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좀 공식에 가깝죠. 붕어빵 금형틀에 밀가루 반죽물을 넣고 앙꼬를 안에 넣고 뚜껑을 덮은 뒤 일정 시간 열을 가하면 뭐가 나옵니까? 붕어빵이 나옵니다. 금형틀이 국화빵 틀이 아닌 이상은 붕어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붕어빵 제조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시스템은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실행되어지는 방법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통장을 만들어서 내가 현금을 흐름표를 원활하게 개선하는 것도 시스템인 것이고, 내가 일을 하는 것도 내 방식, 내 주먹구구의 어떤 경험치로 알고 있는 아주 얇은 방식으로 실행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적인 건 아니겠죠. 왜? 주식회사 슬리밍고라는 회사에서 창업자들에게 부여한 포지션이 있어요. 근데 그 포지션이 충분하게 인지되지 않고 정의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대로 이 업을 내 창업의 어떤 베네핏, 혜택을, 이익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프랭클린의 통장 3가지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간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거예요. 즉, 이 시간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일정과 관련이 돼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일정의 가장 기준과 원칙이 되는 가장 최상위 우선순위는 회사에 제공되는 회사의 시스템이에요. 회사의 일정표예요. 그 시스템과 일정표와 회사가 주고자 하는 영업 정책을 잘 수용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 거예요. 그대로 일하는 게 시스템이 될 겁니다. 근데
회사의 일정과 회사의 영업 정책이 주고자 하는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라든지 어떤 인센티브들을 나는 모르요. 나는 관심 없고 나는 이번 달 내 방식대로 하겠소 하는 사람들은 시스템 구축이 어려워지는 거죠. 내가 시스템이 되게 되면 내 기준과 내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 결과물이 보잘것없어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잘것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즉, 내 처지와 상황을 탈피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회사의 시스템과 원칙과 기준과 영업 프로모션과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죠.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리셔야죠. 근데 어떤 분들이 자꾸 바람이 부는데 연을 안 날리고 등지고 있어. 심지어는 아무것도 안 해. 이러면 어려워진다.